안녕하십니까. 육총과를 맡은 한국화학연구원의 황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이산화탄소와 그리세롤의 동시 전원을 통한 포름산 및 젖산 생산 촉매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여주는 순서와 같이 기술 개요, 기술의 특징, 기술적 적용 범위 및 기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8월 14일 한국경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바이오디젤의 생산 선비가 미국에서 새롭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부사물인 그리세롤의 생산량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기술은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바이오디젤 생산 과정의 부산물인 그리세롤을 환원제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름산으로 전환하고 부가적으로 그리세롤로부터 젖산 유도체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촉매 및 분리 기술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킬로그램당 300원인 미만의 저가의 폐그리세롤을 사용하여 포름산 유도체를 제조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젖산 유도체를 동시에 생산에 의해 경제성을 동시에 갖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인 바이오매스로부터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리그노셀룰로스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성된 리그노셀룰로스 바이오매스가 포함된 폐목재를 분쇄, 가수분해, 그리고 발효 공정 등의 전처리 공정을 통하여 화학 잡품 및 연료를 생산합니다. 또한 전처리 공정을 거친 바이오매스의 경우 보시는 것 같이 촉매를 활용할 경우 새로운 화학 제품 및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플라스틱은 다시 이산화탄소로 돌아가는 선순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산화탄소의 수소화 반응은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고 비교적 높은 반응 온도에서 포름산을 생산하기 때문에 본 기술에서 제한한 폐자원인 그리세롤 기반의 생산 공정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젖산을 생산하는 루트 중에서 기존 상업화 기술인 그루코스의 발효 공정 대비 그리세롤 기반 젖산 제조 기술이 이산화탄소의 저감 및 에너지 소비 절약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그리세롤 이산화탄소 동시 전환 촉매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왼쪽 그림과 같이 분재 설계를 통하여 합성한 나노 촉매의 경우 기존 네이처워크사에서 제시한 발효 공정에 의한 젖산 제조 공정 대비 공시간 수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위 금속당 젖산 생산 촉매 활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기술은 젖산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름산 유도체 동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그리세롤 이산화탄소 반응 생성물의 분리 공정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촉매 기술뿐만 아니라 화학 반응의 공정 기술에 있어서
촉매 기술 못지않게 분리공정이 전체 공정의 경제성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리공정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왼쪽 그림과 같이 분리공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정 설비를 구축하였고요.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반응에 대한 공정모사를 진행하여 젖산수율 80%, 포름산수율 50% 기준 그리세롤 기반 젖산 생산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4만 톤을 포름산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젖산 및 포름산의 회수율 순도는 95% 수준입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기개발된 생산물인 포름산 및 젖산의 응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편 그림에서와 같이 반응에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원의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포집하고 이를 광물화 공정을 통하여 손쉽게 무기탄산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디젤 공정에 생산되는 부산물인 그리세롤과 함께 촉매 반응을 시킬 경우 최종적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름산 및 젖산 유도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젖산의 경우 잘 아시는 것 같이 생분화성 플라스틱의 출발 물질 또는 친환경 솔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름산의 경우 추가적인 촉매 공정을 거치 위와 같이 화학 제품 또는 연료 종재의 수소 캐리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젖산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촉매 소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서 생분화성 플라스틱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산화탄소의 수소 공정 개발 과정의 스핀오프 기술로 화면 왼편에서와 같이 상온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를 효과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원천 촉매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표에 보시는 것 같이 그리세롤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HMF의 경우 상기 촉매를 사용할 경우에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기반의 사이클릭 디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젖산 및 포름산 유도체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젖산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생산량이 170만 톤, 포름산의 경우 약 200만 톤으로 생산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5% 및 5%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포름산은 세계 시장의 약 48%가 동아시아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본 기술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기반의 포름산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련 시장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젖산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식품 포장재 및 산업용 포장재 시장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름산은 가죽 및 사료 첨가제 시장이 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계적인 회사에서 관련된 시장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산화탄소 전환용 불기능 촉매 기술에 있어서 5개의 국내 특허를 출원하였고 한 편의 미국 특허를 출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이 본 기술 참여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2단계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촉매 및 분리, 통합 공정 기술이 개발될 경우 폐그리세롤 업체와 탄산염 제조 업체가 본 사업의 공급 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석유 및 정유화학 산업에서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체의 경우 본 기술을 사용할 경우 연간 1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하여 대의당 1kg 정도의 젖산
및 포름산 제조 벤치 규모 공정 기술을 개발한 후 기업체 참여를 통하여 대의당 300kg 규모의 실증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하여 기술이 완성되면 이산화탄소로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연구원의 황윤규입니다. 기술 설명 자료는 잘 보셨는지요? 사전에 준비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세먼지 문제로 바이오디젤 등의 바이오연료 사용량이 감소하고 전기자동차가 향후 운송수단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바이오디젤 부산물인 그리세롤의 확보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경제 7월 달 기사에 보시면 석유화학 기업의 석유 대신 바이오디젤 생산한다는 기사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필립스 66 같은 경우엔 6억 갤론의 바이오디젤 생산 공장을 새롭게 생산한다고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필립스를 포함해서 3개의 정유회사들이 바이오디젤을 새롭게 생산한다고 하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립스만을 고려했을 때 6억 갤론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경우에 한 20만 톤의 그리세롤이 부산물로 생산됩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에서 바이오디젤이 새롭게 전기자동차가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이오디젤 생산과 관계된 부산물인 그리세롤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연구에서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디젤 기반의 그리세롤을 이용할 경우에 충분히 새로운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공정을 기술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리세롤과 이산화탄소의 동시전환 공정 기술은 개념적으로 매우 좋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분리기술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체 공정의 경제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리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본 연구에서는 촉매기술 못지않게 분리기술 개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분리공정 기술을 셋업과 공정 모사를 통하여 현재 1리터 규모에서의 젖산 분리공정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 1리터 규모라는 것은 벤치 규모이기 때문에 향후에 파일럿 규모의 2단계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기술이 확보될 경우에 실제 파일럿을 통하여 사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학 공정에 있어서 촉매 공정 못지않게 분리 공정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바이오매스 전환에서 간과된 촉매 기술 이외에 분리 공정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촉매와 분리 공정 기술이 개발이 완료되는 2단계를 통하여 저희가 벤치 규모의 대당 1kg의 젖산과 포름산 생산 기술이 확보될 경우에 실제로 3단계 연구에서 사업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연구를 통하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리터 규모의 스케일업 연구를 하였는데 사업 종료 후 기업체와 어떤 형태의 기술 개발을 진행할 경우 실제적인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화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응물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바이오매스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의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사업화의 가장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리세롤 제공업체, 폐그리세롤 제공업체와 이산화탄소를 실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탄산염 공급업체, 이와 같이 폐그리세롤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와 탄산염 공급업체가 실제로 참여한다면 그 사업에 다각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폐그리세롤 업체와 탄산염 업체,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저온에서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업체가 참여한다면 실제적인 기술 개발이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오늘 보여주신 촉매는 제조 과정에 스케일업이 가능한 촉매인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련된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요. 저희가 이제 실험실 규모에서 왼쪽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실험실 스케일에서 지금 촉매 기술은 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업화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대당 1kg 정도의 그 촉매 생산 기술에 대한 전체 스케일업 공정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현재 2단계 실험실 연구에서는 지금 10g에서 100g 규모로 촉매 제조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에서 100g에서 1kg까지의 촉매 제조 전체 공정 기술에 대한 스케일업 공정을 개발한다면 실제로 촉매를 스케일업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촉매 같은 경우에는 발효에 의해서 발생된 그 젖산 생산 공정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젖산 생산 시간당 공시간당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kg 스케일의 제조 공정 기술이 개발된다면 실제적으로 상업화를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젖산은 광학 이성 질체인지요? 아니면 메조젖산으로 얻어지는 것인지요? 메조젖산의 용도는 어떤 것인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젖산은 일반적으로 발효에 의해서 젖산이 만들어질 경우에 광학 이성 질체인은 L폼의 젖산이 만들어집니다. 또는 또 다른 발효를 할 경우에 R폼의 젖산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젖산 기반의 폴리머인 PLA를 만들 경우에 그 광학 이성 질체를 가지고는 PLA를 만들어지는 게 실제 물성 조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촉매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젖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광학 이성 질체는 아니고 메조 형태의 젖산이 제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향후의 프로덕트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현재 타겟으로 잡고 있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폐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 사회적인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저감할 수 위해서는 생분해성 비닐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 모노머 제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 촉매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저가의 그런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 공정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유사한 경우인데요. 본 과제 2단계 연구를 통해서 킬로그램 스케일의 제조 기술이 개발될 경우에 어떤 기업체와 향후에
사업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촉매와 분리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개발했고요. 2단계 연구를 통해서 배치당 한 1kg 정도의 스케일업 기술이 개발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실제로 실증 사업에서는 대당 저희가 300kg 정도의 제조 기술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단계 공정의 촉매와 반응 기술에 대한 통합 공정 기술이 개발될 경우에 3단계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대당 300kg의 실증 기술이 개발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산화탄소로부터 광물화를 통하여 제조할 수 있는 광물화 물질과 그리고 폐그리세로로부터 제조할 수 있는 젖산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체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추가 질문에 대한 사항인데요. 아까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사용되는 촉매 제조는 스케일업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촉매는 현재 실험실 규모에서는 100g 정도의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업체가 관심을 가지려면 1kg 정도의 미니 파일럿 정도의 기술 개발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2단계 촉매 기술 개발을 통해서 대당 1kg의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와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하신 촉매 시스템에서 리간드 등 구조를 변경하면 젖산의 광학 이선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불기밀 촉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 연구에 아주대학교에서는 그 유기금속 촉매를 이용해서 광학 이성 지체를 제조할 수 있지만 2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불기밀 촉매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전체 공정 기술을 스코프를 줄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 광학 이성 지체를 만들려고 하면 촉매에 새로운 광학 이성 지체를 갖는 리간드를 붙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적으로 쉽지 않은 공정이라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문의해 주시면 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